안녕하십니까. 호텔관광대학과 캡스톤 디자인 과목 항공업 피조입니다. 저희는 국내 LCC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논문 발표에 앞서 먼저 발표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서론으로는 연구한 기업의 선정 이유 및 목적과 진행한 연구 방법 및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2장 본론에서는 항공운송업의 개념과 FSC, LCC의 개념 및 특징, 그리고 국내 LCC 항공시장에 대해 설명하고 타 항공사와 비교 분석한 후 마지막 3장 결론으로 연구 요약과 연구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서론의 기업 선정 이유 및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기업을 선정한 이유는 현재 국내 LCC 항공사 중 1위를 차지한 제주항공과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진에어를 중심으로 두 항공사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떠한 마케팅을 하였는지와 같은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진에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위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사용한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로서 국내 LCC 현황 및 실적, 선택 속성이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상 관계를 분석하고 선진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과 관련된 연구 논문 및 자료를 토대로 하여 국내 저비용 항공사 중 제주항공, 진에어를 설정해 항공사 실적 분석, 브랜드 선호도,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항공운송업의 개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운송업의 정의로 크게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백과사전에서의 항공운송업은 항공기를 사용하여 여객과 화물 및 부편물을 싣고 항로를 이용해 국내외 공항에서 다음 공항까지 운송하는 현대식 운송 시스템이라 정의하였고, 항공법 제2조 26항에서는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라 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항공운송업의 특성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보았습니다. 첫째로 타 교통기관과 비교하였을 때 속도면에서 가장 빠른 편에 속하는 항공기는 항공운송업이 갖는 가장 큰 특성인 고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두 번째 특성은 정치성으로 항공운송에서의 정시성은 공표된 시간표에 준해 운항하는 것으로 정치성의 유지는 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이며 의무이고 항공사의 이미지와 신뢰성을 좌우하게 됩니다. 마지막 특성으로 경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운임은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지만 항공기의 대형화와 시설 장비의 현대화, 자동화 및 경영 합리화 등을 통한 원가 절감 및 소득 증가로 대중화 시대가 도래되어 현재는 항공운송수단이 다른 운송수단보다 경제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공운송업의 장점으로는 짧은 운송기간과 빠른 속도로 유행성 물품, 계절성 물품 등과 같은 긴급을 요하는 화물 운송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고, 선어, 활어, 과일 등과 같이 성질상 변질되기 쉬운 물품의 신속한 운송으로 시장 확대와 판매 경쟁력 제고 및 상기 대응이 가능하며, 또한 포장 폐소화에 따른 포장비, 보관비, 보험료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단점으로는 중량과 용적에 제한이 있어 무겁거나 길이가 길거나 부피가 많이 나가는 것은 운송이 불가능하며 운임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측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공항이 발달되지 않은 지역에는 운송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악천 후에는 운항이 불가능하여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 마지막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높아 수송 원가가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항공운송업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902년 라이트 형제가 최초 동력 조종 비행을 성공하였고, 세계대전 이후 항공 여객 수요의 급성장으로 민간 항공사들이 설립되고, 군용 폭격기를 만들던 항공기 제조업체들은 민항기 및 화물기 제작업체로 탈바꿈하게 되었으며, 기술적 진보로 제트 엔진 시대가 도래되어 항공기의 속도와 크기면에서 혁신적인 발전이 이루어져 더 빨리, 더 멀리, 더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항공산업은 첨단 IT 기술을 용합하여 더욱 가벼워진 기체와 향상된 연비를 가진 항공기를 제작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약 2만여 대의 항공기가 전 세계 각 지역으로 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위의 자료는 FSC 항공사와 LCC 항공사의 특징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서비스 및 가격 정체계 부분에서 FSC 항공사는 기내 부가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다양한 좌석 클래스 등의 최상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반해 LCC 항공사는 단일화된 좌석 클래스와 탑승 수속을 생략하면서 저운임에 대한 특징을 살려냈습니다. 운항에서의 FSC 항공사는 대형 여객기를 사용해 대형화된 운항이 특징이지만
LCC 항공사는 단거리 포인트-투-포인트 방식을 이용하여 원가 절감을 중요시하고 중소형 지역 공항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별적 운임 전략을 통해 수입을 관리하고 다양한 기종으로 저조한 항공기 회전율을 가진 것이 특징인 FCC와는 다르게 LCC는 단일 기종 보유로 비용을 절감하고 짧은 회전율, 높은 항공기 가동률이 특징입니다. 마케팅에서 FSC는 모든 고객 집단을 대상으로 삼아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활용하는 데에 반해 LCC는 가격 탄력성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 중심의 유통 채널에 의존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LCC 항공시장입니다. 저비용 항공사의 등장 배경으로 그동안의 항공사 마케팅 전략은 비슷한 상품에 각기 다른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전략을 펼쳤지만 고객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시장 세분화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허브 공항의 항공 교통량 증가로 인해 혼잡해진 허브 공항 대신 교통량이 적은 노선을 틈새 시장으로 하는 네트워크 전략의 효율성이 인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혁신을 통한 경영의 효율화와 인터넷 판매를 통해 영업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항목의 생략으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저비용 항공사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비용 항공사의 특징으로 항공권의 가격은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획일화된 항공기를 보유하고 포인트-투-포인트 전략을 운항 전략으로 사용해 비용 절감을 중요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심 외곽 지역의 중소공항을 거점으로 사용하고 기내 서비스의 최소화, 유료 수화물 진행, 좌석 하나로 큰 손해가 나므로 취소 및 변경 수수료가 비싼 편에 속합니다. 다음으로 LCC 항공사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주시장은 1970년대부터 저비용 항공사들이 등장하여 시장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그 후 여객기 세대로 운항을 시작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에서 기종의 단일화와 단순한 국내 노선 전략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시장 확장에 성공을 거둠으로써 대표적인 저비용 항공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된 에어아시아는 초기부터 국제 노선에 진출하여 성공을 거뒀고 아시아 시장의 저비용 항공사 설립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1996년 스카이마크 항공과 홋카이도 국제공항이 설립되어 아시아 시장에서 저비용 항공 시장의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국내 LCC 항공시장 자료를 보면 LCC 항공사별 보유항공 기수는 제주항공 39대, 진에어 27대, 에어부산 2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취향지수는 제주항공 58곳, 진에어 34곳, 에어부산 22곳으로 진에어가 두 번째로 많은 취향지수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한 여행 전문 조사기관에서 국내 LCC 항공사 브랜드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2019년 기준 선호도 1위인 제주항공의 국내선은 제주 기점 노선 다양화 및 시기별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였으며 국제선에서는 수익성이 있는 노선을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하였습니다. 2위를 차지한 진에어는 2018년 오너 리스크로 인해 하락세를 보였고 다시 회복한 듯 보였지만 제주항공과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통해 과거 저렴한 가격에 대한 이미지가 컸던 LCC 항공사가 현재로서 중소 고객층을 가진 항공사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다음 자료는 LCC 항공사인 제주항공과 진에어의 국제선 여객수 점유율을 차트로 나타낸 것입니다. 한국공항공사를 따르면 제주항공의 국제선 여객수 점유율은 LCC 항공사 중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제주항공은 수익 창출을 위해 경영 효율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2017년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진에어의 여객 점유율은 하락세가 없었으나 제주항공에 비해 큰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차트는 제주항공, 진에어, TA항공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하는 자료입니다. 제주항공의 전년 대비 매출액은 28.5%로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약 4% 정도 하락한 것으로 표를 기준으로 제주항공은 변함없이 꾸준히 1위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공사별 영업이익에 관한 차트입니다. 2017년 국내 LCC 위 항공사인 진에어가 급성장을 하면서 1위 업체인 제주항공과의 격차가 감소되었습니다. 2019년에 진에어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졌으나 2018년 갑질 사태로 인해 국토교통부의 제재를 받으면서 영업이익률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주항공 매출액의 경우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었으나 영업이익에서는 진에어와 함께 적자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타 LCC 항공사 비교 분석입니다. 지금부터 LCC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의 연구를 위하여 비교 대상이 될 두 가지의 LCC 항공사 중 진에어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진에어는 대한항공에서 100% 출자한 자회사로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적인 항공사를 목표로 삼고 합리적인 운임과 스마트한 서비스를 이념으로 안전, 그린, 나비, 여행을 키워드로 지정하였습니다. 안전은 국제 안전 기준을 통과하였다는 증표, 그린은 저탄소 녹색 성장, 나비는 진에어의 비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에어의 진은 진실을 의미하는 한자 진과 청바지의 진을 의미하며 청바지의 의미는 승무원들이 간편한 청바지 유니폼을 입어 타사와의 차별성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에어의 특징입니다. 2008년에 설립된 진에어는 국내선에 1에서 3호기를 도입하여 취항하였고 그 다음 해인 2009년에는 국제선의 취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국내선 누적 탑승객 1000만 명을 돌파하였고 국제항공안전인증검사에서 무결점을 재인증받았으며 국내 최초로 브라보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승무원의 유니폼을 간편한 청바지와 티셔츠로 착용하면서 타사와의 차별성을 추구하였고 2020년 3월을 기준으로 국내 26대의 항공기를 도입하여 국내 6개의 도시와 아시아 태평양 11개의 도시를 포함하여 전 세계 17개의 도시에 취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LCC 1위 항공사인 제주항공입니다. 이동그룹과 제주도가 합작하여 설립한 제주항공은 2005년 설립 이후 저비용 항공사 최초로 정기 항공 운송 사업을 면허를 취득하였고 2006년에 국내선 운항을 시작으로 2008년엔 국제선 취항을 시작하였으며 2009년부터 국내 저비용 항공사로서 처음으로 국제선 정기 노선 취항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서울과 김포, 인천공항을 주요 거점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항공의 특징입니다. 제주항공은 제주도의 항공교통을 개선하여 제주도민과 제주도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6년 제주 김포 노선의 첫 취항에 현재는 설립 15주년을 넘긴 국내 LCC의 선두주자입니다. 또한 2009년에 저비용 항공사 최초로 국제선 취항을 시작하였고 2016년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LCC 항공 동맹인 밸류 얼라이언스를 창립하였습니다. 제주항공은 한국 저비용 항공사 중 최대의 45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8개의 도시와 아시아 태평양 34곳, 유럽 1곳으로 전 세계 총 43개의 도시에 취항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내와 제주항공 경쟁력은 비교해표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제주항공은 안전 운전을 목표하여 자변화된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고 지속적인 중단거리 노선을 개발해 이용객이 선호하는 신규 노선과 성장하는 그러한 최적의 노선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한국인 유지를 위해 마지막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동북아시아에 맞는 현지 마케팅을 선보였고 인바우드 고객 유지를 위해 해외 판매 직영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진해와 경우 기내식 및 수화물무료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IT 기술 완용해 고객의 니즈와 여행 트렌드 맞춘 마케팅 전략은 선보였습니다. 인본 교수 지방은 연결하여 국제선 노선 개선하고 증편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였으며 2017년 제스타 그룹과 인터라일 노선 판매를 시작해 호주 및 베트남까지 연결하여 글로벌 영업력을 확대시켰습니다. 제주항공과 진해의 취향일환 비교한 그림입니다. 제주항공은 국내 8곳, 아시아 태평양 34곳, 유럽 1곳으로 총 33개의 지역을 취항 중이며 진해는 국내 6곳, 아시아 태평양 11곳으로 총 17개의 지역을 취항 중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신적 자료를 비교한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주항공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제주항공을 이용한 전체 여객 수는 1,300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공급 수는 하락세 없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제주항공의 노선 개방과 자변화된 고객 서비스로 국제 LCC 1위 업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에어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진에어 이용한 전체 수객 수는 900만 명이었고
전체 공급 수는 2017년부터 2년 동안 하락세 없이 증가하다 2019년엔 하락하였습니다. 이런 동해 진해는 IT 기술 활용한 마케팅 및 자변화된 서비스 1위 항공사인 제주항공과의 격차를 줄이며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진에어의 수압 분석 결과입니다. 진에어의 강점으로 대한항공에서 서비스를 위탁받아 경영에 안정성이 있다는 점과 저비용 항공사 최초로 중대형 항공기를 도입하여 더 많은 인원의 탑승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국내 항공업계 최초로 한진택배와 제휴를 맺고 홈페이지 내에서 택배 예약 서비스가 가능하며 해외 전용으로 호텔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강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반면 약점으로는 LCC 1위 항공사인 제주항공과 항공기 개수가 26대나 차이가 난다는 점과 취향지 노선이 적고 기내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낮은 인지도를 들 수 있습니다. 외부적 측면에서의 분석으로 이용객의 증가 추세와 LCC 시장 규모 증가, 휴가나 여행 등 여가 시간이 증가하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소비 형태의 여행이 유행되고 있는 점이 기회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협이 되는 부분은 해외 저비용 항공사의 국내 진출과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못한 LCC 항공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치열해지는 LCC와의 경쟁, 대체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한 항공기 이용 감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압 분석을 통해 나온 전략입니다. SO 전략으로는 중장거리 노선을 확대하여 여가 시간이 증가한 현대사회의 소비자들에게 더욱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과 호텔과 제휴를 맺어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이용객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ST 전략으로는 대한항공의 서비스 위탁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한 사실을 SNS 마케팅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LCC 항공사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는 것과 더 많은 이용객을 수용할 수 있는 중대형 항공기를 추가 도입하여 LCC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W 전략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낮은 인지도를 보완하기 위해 SNS 마케팅을 통한 이벤트를 실시하여 2030 연령층의 배낭여행 욕구를 자극하는 것과 부족한 기내 서비스를 보완하고 기타 LCC들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WT 전략으로는 경쟁이 치열하며 포화된 시장에서 우위 선점을 하고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해 스타 마케팅을 도입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진에어와 제주항공의 비교 분석을 통해 나온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첫 번째, 안정성의 확보입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은 보통 단일 기종을 운영하는 만큼 탑승객들에게 항공기 안정성에 대해 신뢰를 주어야 하며 지속적인 항공기 정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노선의 개발입니다. 국내 1위 LCC 항공사인 제주항공과 같이 지속적으로 여러 취향 지역을 늘려 점유율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다양한 기내 서비스의 보유가 필요합니다.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국내 LCC 시장 사이에서 고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기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다른 LCC 항공사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마케팅을 통한 인지도의 확보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는 필수품이 되었고 특히 젊은 층의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IT 기술을 통한 마케팅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느꼈던 한계점은 연구 내용에 참고된 자료들이 2019년도 이전의 자료들로 과거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자료들이 적어 연구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비교적 최신의 자료들과 기타 문헌 자료를 수집 조사하고 연구하여 내용을 보충할 것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자료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참고한 사이트의 위치입니다. 다음으로 연구에 사용된 논문 및 문헌 자료의 출처입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팀원들에게 분담된 업무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호텔관광경영과 캡스톤 디자인 과목 항공산업 비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